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주 ART를 아주 깊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감자 끝났으니까 이제 간다, 이렇게 볼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한주 ART는 감자 최대 주주 변경, 전환사채, 신규 사업 인수, 상장 유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얽혀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주 ART가 왜 이렇게까지 흔들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반등 재료가 있는지, 반대로 정말 조심해야 할 위험은 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한주 ART는 감자 주권 변경 상장 절차를 거치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이후 2026년 4월 27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거래 정지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 상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가 재개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감자까지 갔느냐입니다. 감자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주식수를 줄이고 자본 구조를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면 굳이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감자를 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감자 자체가 바로 상장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가 재무 구조를 다시 손봐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구나. 그리고 한주 ART의 경우 이 감자와 함께 최대 주주 변경,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규 사업 인수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단순한 재무정비가 아니라 회사 자체를 새 판으로 다시 짜려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회사 실적은 어떨까요? 2025년 연결 기준으로 한주 ART의 매출액은 약 62억 8,625만 원입니다. 전년 매출 약 142억 6,426만 원에서 55.9%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은 약 59억 9,188만 원, 당기순손실은 약 104억 5,527만 원으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이상 줄었고 영업에서는 계속 돈을 못 벌고 있고 순손실 규모는 매출보다 더 큽니다. 즉 지금 한주 ART의 핵심 문제는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본업에서 돈을 벌어내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반등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재료가 붙으면 아주 세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실적 기반의 안정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공시 수급, 신규 사업 기대감, 세력성 움직임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최대 주주 변경입니다. 2026년 1월 P&A 투자조합이 한주 ART의 3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395만 7,784주 지분 21.11%를 확보했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RF텍은 지분 18.93%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형주에서 최대 주주 변경은 단순한 지분 이동이 아닙니다. 시장은 보통 최대 주주 변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회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둘째, 신규 사업이 붙을 수 있다. 셋째, 자금 조달이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즉, 한주 ART는 지금 기존 사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새 주인이 들어와서 뭔가 바꾸려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새 주인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인수라면 실적 개선, 현금 흐름 개선, 사업 안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주 ART는 아직 그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비츠 인수입니다. 한주 ART는 2026년 3월 9일 공시를 통해 조명기구 업체인 비츠 주식 640만 주 지분 60.04%를 약 90억 6,566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드디어 신규 사업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 조달 구조입니다. 한주 ART는 비츠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약 45억 6,566만 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전환가액은 529원입니다.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약 863만 주가 새로 발행될 수 있고 이는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약 43.04%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사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가 예전보다 옅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주 ART처럼 이미 적자가 지속되고 감자까지 한 종목에서 대규모 전환 가능 물량이 존재한다는 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츠 인수는 정말 좋은 인수일까요? 이 부분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비츠 인수 관련 외부 평가에서는 현금 흐름 할인법, 즉 DCF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양수 대상 자산 가치는 약 83억 4,800만 원에서 100억 2,800만 원 사이로 평가됐고, 양수 예정가액 약 90억 6,6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이 평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비츠의 영업가치 상당 부분이 2030년 이후 장기 가정에서 나오는 연구 가치에 의존하고 있고, 평가 기간이 실제로는 단 사흘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비츠의 비영업용 자산 중 장단기 대여금이 약 23억 3,800만 원으로 자기 자본의 약 63%에 해당한다는 점, 자회사 K씨가 적자 기업인데도 높은 가치로 반영됐다는 점도 논란 포인트로 제기됐습니다. 즉 비츠 인수는 한주 ART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 재료가 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인수가 정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까? 인수 가격은 적정한가? 전환사채 부담을 넘어설 만큼 성장성이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상장 유지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한주 ART는 이미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등을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과 관련해서 150억 원 기준을 일정 기간 밑돌 경우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 재개, 감자 완료, 신규 사업, 최대 주주 변경, 전환사채, M&A와 같은 재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불확실성도 큽니다. 주가가 한번 튀면 강하게 튈 수 있지만, 공시 하나 잘못 나오면 바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 ART는 싸니까 사서 오래 묻어두자, 이런 관점보다는 재료와 리스크를 동시에 보면서 짧게 대응해야 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럼 상승 재료는 없느냐?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 재료는 감자 후 거래 재개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감자 후 주식수가 줄어들면 유통 구조가 바뀝니다. 거래가 재개되는 초반에는 수급이 얇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재료는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새 판짜기 기대감입니다. 새 최대 주주가 들어오고 신규 사업을 붙이고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건 시장 입장에서 뭔가 하려는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재료는 비츠 인수에 따른 조명기구 사업 진출 기대감입니다. 기존 영화 드라마 소품 제작 중심의 사업에서 조명기구 쪽으로 확장하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승 재료는 초소형주 특유의 수급 탄력입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은 호재성 뉴스가 붙으면 짧은 시간에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실적이 이미 좋아졌다가 아니라 좋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은 주가를 올릴 수 있지만 기대감만으로 오래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락 리스크는 더 명확합니다. 첫째, 실적 부진입니다. 매출이 55.9%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환사채 희석 부담입니다. 전환 가능 주식수가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43% 수준이라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비츠 인수의 적정성 논란입니다. 인수 대상의 가치 평가가 장기 가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고, 대여금과 적자 자회사 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넷째, 상장 유지 리스크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환기 종목 연속 적자 이슈는 소형주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다섯째, 최대 주주가 투자조합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조합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기 산업자본보다 투자 목적, 회수 목적, 구조 재편 목적이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량 흐름과 추가 공시를 더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주 ART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비츠 인수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조명기구 사업에서 신규 수주가 나오고 기존 콘텐츠 소품 사업과 시너지가 확인된다면 시장은 한주 ART를 단순 적자 기업이 아니라 사업 전환 성공 기대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단기 급등이 아니라 중기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반드시 숫자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매출, 기대감이 아니라 영업이익,
스토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비츠 인수 재료로 주가는 한두 번 움직이지만 실제 실적 개선은 늦어지고 전환사채 부담과 상장 유지 리스크가 계속 남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가면 늦고 공시 확인 없이 버티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 부정 시나리오입니다. 비츠 인수 효과가 미미하고 적자가 계속되고 전환 물량 부담이 커지고 시가총액 기준까지 불안해지면 주가는 다시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 설마 더 빠지겠어? 하는 순간 관리 종목 환기, 거래 정지, 추가 감자, 유증 같은 공시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주 ART는 지금 완전히 죽은 종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한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위험 구조 조정형 재료주입니다. 감자 후 거래 재개, 최대 주주 변경, 비츠 인수, CB 발행, 신규 사업 기대감, 이 재료들은 분명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적 부진, 희석 부담, 상장 유지 리스크, 인수 대상 가치 논란, 환기 종목 이슈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본다면 절대 몰빵이나 장기 묻어두기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첫째, 공시를 매일 확인해야 하고 둘째, 전환사채 전환 가능 물량을 봐야 하고 셋째, 시가총액 150억 원 기준을 체크해야 하고 넷째, 비츠 인수 이후 실제 매출 반영 여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주 ART는 감자 후 새 판을 짜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직 턴어라운드가 증명된 종목은 아닙니다. 기대감은 크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큰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